이게 이제 가정 불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신중하게 좀 접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진짜 우리나라가 총기로부터 좀 안전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무섭고요. 최근에 참 우리나라가 그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번 주 진짜 어느 때보다 무겁고 또 충격적인 사건들이 줄줄이 쏟아졌는데요. 오늘도 제가 뉴스를 하면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일이 맞아? 아니 어마어마합니다. 싶을 진짜.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은 한 주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매주 라이브 하면서 믿기지 않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부모 자식 간에 믿기지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아요. YTN에서 계속 속보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그런 피의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속보로 계속 공개되고 있던데, 진짜 부모라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런데 아버지가 흉기도 아니고 정말 사제 총기로 발사해서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그런 믿기지 않은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아버지,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다고 경찰에 또 진술도 해요. 이 아버지가 살았던 데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100명이 도피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은 다행히도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사건의 발달 어제 저녁 9시 반이었어요. 네. 이 아들 내외는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한단 말이에요. 살았다고. 네, 그런데 이 아버지 생신이었던 거예요, 어제가. 그래서 생신을 맞아서 이 아들 내외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서 아버지를 초대했던 거예요. 케이크를 사서 초대를 했던 자리에서 거기에 손주 2명이랑 심지어 지인 1명까지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잠깐 이 아버지가 나 편의점 좀 잠깐 밖에 좀 다녀올게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싣고 왔던 이 사제 총기를 가지고 바로 올라와서 아들의 복부 부분에다가 2발 겨냥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이 아드님이 정신을 잃었던 것 같고 9시 반에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바로 현장에 왔고요. 이 아들은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이 같은 날 오후 11시에 사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차를 타고 도주를 해요. 신호 위반, 뭐 차선 위반 하면서 보니까 잡히지 않을 생각으로 도망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근데 자식 죽이고 자식 먼저 가고 나서 그 부모가 살아도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본인은 끝까지 안 걸리려고 차량 가지고 도주했다는 게 전 더 황당한데 3시간 만에 결국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 적용했고요. 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이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용을 해서 현재 수사 중이고, 경찰에선 긴급하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도대체 이 남자의 심리는 무엇인가, 왜 아들을 죽였는가를 지금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변호사님, 이 사건 어땠어요? 가해자 남성이 20년 전에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고, 요 아들 내외랑 간간히 그렇게 자주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내외가 생일잔치 상을 자기 이제 송도집으로 아버님을 초대해서 어떻게 보면 축하해야 될 자리인데, 그 CCTV 공개된 거 보셨죠? 캐리어 가방을 큰 이제 캐리어에 캐리어를 가져오는데 아마 거기에 범행 도구, 사제 총기가 있었겠죠. 도구를 가져와서 격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가정 불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거는 신중하게 좀 접근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계획 범죄도 보통은 칼 정도 가져가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총기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렇게 총을 준비해 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시적인 분노 상태에 사로잡혀서 이제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다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맞아요. 아들만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가지고 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경찰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서 도피를 하는 도중에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이제 잡혔어요. 그리고 사제 그 폭발물까지도 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놨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가정 불화라 하기에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집에 있던 폭발물에는 타이머를 설치해서 오늘 오후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어떤 위해를 계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 불화는 아닐 것이다 추측하기에는, 뭔가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 소란을 피워서 네. 뭔가 사회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불만에 가득 찬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나라는 걸 그거 의심했는데 없다고 일단은. 네, 만약 근데 정신질환이 없는 것 같은 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살해했겠죠. 아들만 살해하고 도망가진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흉기를 가지고 처음에 아들네 집에 올 때 정상적으로 운전했던 걸 보면 정신질환이 일단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아들한테만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은 잘 되지 않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거 며느리랑 그 손주 2명이 다 그 보는 앞에서 네, 격발 장면을 봤다고 하니까 그거는 솔직히 상당히 손주에 대한 충격적이에요. 아동학대 아닌가요? 정신적인 학대 그렇죠. 행위로도 충분히 우유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예를 들어 칼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흉기를 이용한 그런 범죄나 아니면 이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해서 사람을 살해한 경우 형량 차이가 있을까?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계획적인 범행이냐 이런 차원에서 양형이 당연히 차이가 나고 일단 그 범행의 잔혹성을 당연히 살인죄에서는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어떤 가해자가 사제 총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네. 타겟은 지인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그게 빗나가니까 출동했던 경찰관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는데 와. 무기징역으로 이제 선고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람 무기징역이니까 이 사람도 와. 최소한 제 생각에는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높죠. 아니 자기 생일 축하하려고 아들 부부가 음식까지 준비해서 아버지를 초대했는데 결국 갚은 게 그 감사함을 갚은 게 총기 살해입니까? 그것도 손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총기로 살해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할아버지로서 할 짓이에요? 와, 전 정말 너무 납득이 안 가고 충격적입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총기로부터 좀 안전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무섭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도 정부에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폭발물이 설치되어서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가해자가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방송 직전에 이제 확인한 바로는 페트병에 이제 신라를 담아가지고 이제 드럼통 뭐 페트병 해가지고 한 14병을 타이머에 이제 연결해놓은 약간 좀 보면 조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처음에는 폭발물이라고 했다가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는 인화성 물질 이 정도로 좀 완화해서 표현을 했던데 그래서 실제로 그게 폭발물처럼 폭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지금 국과수에서 감정을 하도록 맡겼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형법상 폭발물 설치죄가 뭐 추가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죄는 예비 음모도 이제 처벌하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터지지 않았고 그 과정을 준비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참 우리나라가 그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마약 청정국도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사실 너무나도 쉽게 마약을 구하는 세상이 됐고 네. 사제 총기도 2,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인 거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재범 방지 대책도 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총기 조립 같은 거를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면서 조립을 했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게 그런 설계 도면이나 제작법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구나 다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마약 같은 경우에는 마약 자체를 이제 그 수입해 오는 것도 처벌받지만 마약의 원재료도 신고하지 않고 가져오면 이제 처벌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약 원재료는 그냥 기본적인 화학 물질 아닌가요? 화학물질. 그래서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총기의 주요 부품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떤 그 수입이나 유통에 대해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하면 좀 더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건 이제 정부에서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 대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